문어와 하루 시간입니다. 셀리가 영국에 가잖아요. 영국에 가면 이제 처음에 이렇습니다. 다 사람들이 똑같아 보이거든요. 유럽 사람이니, 뭐 프랑스 사람, 뭐 독일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사실 우리 눈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국 뭐 여행 이런 거 가잖아요.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중국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역으로 외국인들을 보면은, 특히 서양인들을 보면은 모두 미국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가면은 필리핀 분이나 베트남 분 구별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가서 살다 보면 이제 이분이랑 또 이쪽 분들이 또 요런 게 다르구나 알겠지만은 그 전에 막상 겉으로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구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둘 다 똑같이 이제 영어를 쓰기 때문에 도대체 둘 다 영어 쓰는 사람들께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영국인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미국인과 나뉘어집니까?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라는 좋은 표현을 오늘은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무엇이 영국인을 나눕니까? 구별합니까? 이건데요, 여러분. 구별하게 합니다. 라는 것에 관한 문어체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구별하다 가장 좋은 단어는 이 단어일 겁니다. 역시 distinguish가 되어 있고요. distinguish.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extinguish가 되면 extinguish 요거는 불을 끄다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도에 있는 조그만 빨간색 꽉이 있죠. fire extinguisher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구별이기도 하고요. 사람에 대한 차별이기도 합니다. discriminate 이렇게 돼요. discriminate 이 부분 이렇게 칠할게요. discriminate 구별이기도 하고 차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를 만약에 붙인다면은 특히 차별을 할 때는 against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 기업들끼리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differentiate라고 읽어요. 여러분 이분이 she 하는 발음입니다. differentiate 차별화하다, 차별화 전략 또는 경제에서 무차별 곡선일 때 등장하는 좋은 단어입니다. 자, 나누다니까 나는 그래 용감하고 무식하게 divide slay 해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 divide는 차라리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나온 김에요. undivided attentio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undivided는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은 거니까 한쪽으로 온전히 모를 수가 있죠. 프레트십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요. 반드시 핸드폰하고 막 이거저거 산만하게 하지 말고 조심해서 undivided 초집중해서 attention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무엇이 영국을 나눕니까에 오늘의 구어체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셋이 놓다거든요. 그러면 떼어놓다란 단어거든요. 떼어놓다인 apart를 붙여서 set apart. 자, 단수니까 이렇게 set.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et apart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What sets apart. 그 다음에 더 British.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무엇이 80년대 문화와 90년대 문화를 나눠줍니까? 맨날 70, 80, 80, 90 하는데 그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엇이 이러한 문화를 나눠줍니까? sets apart 또 한 다음에요. 더 이래 볼까요? 80s. What sets apart the 80s 그러면 무엇이 80년대를 구별해 줍니까? 구분시켜 줍니까? 라는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영국으로 비행기는 도착을 합니다. 셀리는 무사히 공항에 내리고요. 자, 영국에서 숙소를 얻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데이비스에서 벗어난 셀리는 지난날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에 공부도 참 열심히 했었는데 감상에 사로잡히다가요. 그래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셀리 덕분에 여러분도 공부해야 됩니다. 구궁 복습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션 지금 A과 9까지는요. 셀리의 요청으로 앞에 나온 표현들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신층 분석 위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보게 되는 표현은 앞에서 우리 셀리가 회상을 할 때 공부도 참 열심히 했었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열심히 하다라는 연관 표현이 좋은 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면 무언가에 풍덩 빠져서 몰입하는 기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열심히 하려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나 자신이 그러한 것을 경향 또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연관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뭔가 열심히 하려면은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완전히 바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치다 계열의 동사들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쌤이 열이 받치네요. 쌤 바치 폭풍 때문에. 자, 갈까요? 첫 번째 동사는요. 이게 정말 대표적입니다. 커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커밋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연관해서 기억하시냐면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왜 희생과 사명감으로 이 나라 이끌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잖아요. 사명감이라는 게 나를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커밋의 명사형 커밋먼트가 되면 얘를 사명감 정도로 해석해줘도 괜찮아요. 또는 만약에 폴리티컬 커밋먼트라고 하면 폴리티컬 커밋먼트 그러면 이때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런 일에 나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정치적인 공약이라고 옮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바치다의 대명사입니다. 데디케이트 나왔고요. 여러분 앨범 나오거나 책 나올 때 맨 마지막에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그럴 때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이에요. 데디케이트. 자, 세 번째 고전적인 단어는 자, 디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묶어 놓고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돼지꼬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플라이라는 단어 아시죠? 어플라이는 정리하면은 지원하다, 신청하다, 적용하다 또는 적용시키다, 응용하다. 그죠? 마지막으로 바르다라는 뜻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을 무언가에 철퍽철퍽 발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o는 전치사하고 이제 명사가 나올 건데요. 나 자신을 내 몸을 녹여서 수학에 철퍽철퍽 발라. 그럼 뭐 한다는 겁니까?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pply oneself to는 열심히 하다는 표현이 되고요. 여기 이 세 마리 commit, dedicate, devote도 역시 뒤에 oneself to를 붙이면 됩니다. 얘는 당연히 또 전치사가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마리는요. commit, dedicate, devote 얘네들은 oneself를 앞에 주어를 뺀 상태로 수동태 형태로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dedicate 하나만 건드리면 be dedicated to 이러면 무엇에 최선을 다하다 바치다 똑같아요. 그런데 apply를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수동태로 be applied to 이렇게 잡으면 얘는 10중 8구 무엇에 적용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뭔가에 몰입한다는 거는 어떤 분야에 풍덩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는 거를 묘사해주는 전치사는 in입니다. 그래서 in이 붙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쌤 같은 경우는 한때 비보이였거든요. 춤에 풍덩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가 absorbe란 단어를 이용해서요. absorbe가 흡수하다잖아요. 무언가에 흡수되어 있으면 쌤처럼 비보이 춤에 흡수되어 있으면 몰두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be absorbed in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be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몰입교육이니 뭐니 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완전히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immerse라는 단어입니다. be immersed in이고요. 명사형은 immersion이라고 잡아놓으시면 돼요. 몰입이란 뜻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be engross라고 합니다. be engrossed in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는 요령은요. 요 gross가요. GMP, GDP 할 때 나오는 게 gross의 총이란 뜻입니다. 상당히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be 얘는 어떻습니까? engaged in이라고 하면 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어떤 분야에 종사한다는 거 그 분야를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결국 이건가요? be involved in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안 좋은 일에 연루되었다일 때도 쓰이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무언가에 관계되었다일 때도 쓰이고요. 뭔가의 관계에서 종사하는 것처럼 인게이지처럼 종사하는 것처럼 뭔가에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분야를 열심히 한다, 몰입한다 라고까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하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인으로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5마리였네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얘가 셀리입니다. 셀리를 이렇게 구부러뜨렸어요. 구부러뜨리니까 어라? 구부러졌네? 구부러져서 간 쪽이 뭐냐면은
수학이에요. 그럼 셀리는 수학적으로 구부려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럼 수학적으로 구부려져 있다.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말이 세련되게 경향입니다. 치우칠 경이거든요. 한자까지 많이 나오네요. 쩌네요. 자, 그래서 구부리다는 여러분 밴드라는 거 아시죠? 그럼 셀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부려져 있죠. B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벤트 어디를 향하여 온이라고 하면 뭔가를 향해서 자 A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는 거니까 A에 최선을 다하다 또는 A에 몰입하다 열중하다 A에 경향이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벤트를 그냥 차라리 독립적인 명사로 써버리면은 얘는 기호 또는 성향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실제로는. 그래서 기호나 성향 나올 때 벤트랑 무조건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어야 되는 건 역시 이것도 기울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incline 맞죠? incline 여기서 틀렸네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편집해 주세요. inclina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요게 기울어져 있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뭔가 몰입하다, 몰두하다 또는 탐닉하다의 계열까지 가는 단어예요. 요 단어는 따로 일부러 뺐습니다. be indulged in 이렇게 썼고요. 요 단어는 언제 빛을 발하냐면 지금 요 상태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over를 붙여서 over indulgence가 되면은 이때는 뭔가 좀 안 좋은 쾌락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나친 탐닉, 지나친 몰두 이런 정도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탐닉이라고 하면 이건 약간 너무 욕망스럽고 너무 막 쾌락을 추구하는 뭐 이런 느낌이니까 여러분 overindulgence 밑에다가 정말 많이 나오는 시사 영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정말 광란의 파티일 때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spree. 그 다음은요. 자, binge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만약에 쇼핑 스프리 이러면 쇼핑 스프리. 쇼핑을 앞에 붙이면 정말 쇼핑 열기, 열풍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빈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광적인 열기, 열풍일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잼스터디 빈지, 잼스터디 열풍 이렇게 되면 좋겠죠. 쌤이 옛날에 집이 되게 컸거든요. 방이 한 100개 정도 있었는데 그 방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있을 데가 없잖아요. 방은 텅텅 비어있고 그 텅 빈 방에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빈 방이 있는지 빈지 죄송합니다. 속으로 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요. 이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과도한, excessive, 과도한 즐거움 만들기. merry가 즐거움이었죠? excessive merrymaking으로 풀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indulg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overindulgence까지 해서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병원으로 갈 건데요. 셀리가 앞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병원에 관련된 표현을 이렇게 동그라미 일단 쳐놓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아마 어떤 시험이든 충분히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입원하다가 역시 병원에 관련된 표현의 대명사일 거예요. 자, 입원하는 거는 be,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admitted to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붙여주면 돼요. to a hospital 이렇게 병원 붙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be 쓰시고요. hospital 얘를 차라리 동사로 해버려서 hospitalize 수동태로 be hospitalized라고 표현해도 역시 입원하다가 됩니다. 여러분, 퇴원하다는 뭡니까? 퇴원하다. 퇴원하는 건 내보내지는 거잖아요. 퇴원이라고 쓰시고요. 내보내지는 거니까 내보내지는 거의 대명사는 뭐였죠? 얘였죠. 해고하다일 때도 나왔던 단어 바쁩니다. 이 단어 자주 등장하네요. be discharged from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다가 뭐를 붙여주면 돼요. 그렇죠? 뒤에다가 병원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참고를 알아두실래요? hospit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hospital 요거에 웃기게도 hospitality 이렇게 ITY를 붙여주면은 얘는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병원이라는 곳은 친절해야 되는 곳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일은 뭐냐면 진단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요. 그렇죠. 진단한 다음에 약을 처방해 줄 겁니다. 처방하다.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면은 병원에 벌러덩 들어놔 버리면 자, 예쁜 간호사가 가서 우리를 돌봐주겠죠. 훗. 자, 그리고 나서 주사도 놓고
치료를 해줄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도 안 되면 자,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다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진단하다는 영어로 뭡니까? 색깔을 바꿔볼까요? 진단하다는 기억나나요? diagnose. 진단하다 했고요. 처방하다는요. 그렇죠. 처방하다는 이따 서머리 할 때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prescribe인데 scribe가 써주는 거고요. pre가 미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의사 선생님이 써주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돌봐주는 거,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nurse, 간호사고 얘도 한번 살짝 껴넣어 볼게요. tend도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tend to 그러면 뭐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치료하다는요. 치료하다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reat라고 하고요. 만약에 medical treatment 그러면 이제 의학 치료 이렇게 되겠죠. 자, 수술하다는요. 수술하다는 겪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겪다는 단어 undergo를 넣고요. undergo, 자, surgery. 이게 수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술하다는 이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operation의 단어 들어보셨죠? operation. 그래서 I was operated에서 끝나면 나는 작동되었다. 나는 기계처럼 조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perated 다음에 on까지 넣어줘야 이게 수술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I was operated on. 요거는 수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 있는 건물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이제 병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병동은 영어로 뭡니까? 병동. 병동은 영어로 자, 이렇게 씁니다. 와드라고 그래요. word 또는 와드 정도로 읽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와드 오프 하면 병동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프가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어떤 느낌? 그렇죠. 워이 떼놓는 느낌이 오프예요. 그래서 와드 오프랑 이렇게 여러분 이번엔 담을 쳤습니다. 담을. 요 fend의 명사가 fence 담이거든요. fend가 막는 거거든요. fend off 이렇게 하면 방어하다 막다란 좋은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사건이 나면은 그 경찰들이 뚜루루 이렇게 한번 두르지 않습니까? 선을 이렇게 두르면 이 선 안으로 이게 경찰이 이제 여기 이렇게 서 있고요. 모자 쓰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 있고 이 선 안으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두르는 선을 저지선을 콜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으로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시켜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일반인들 출입 금지시켜 그럴 땐 콜든 오프라고 표현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잔디밭에서 짜져 떨어져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keep off grass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off가 떼어내는 거, 물리치는 거, 분리시키는 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아까 앞에서 친절하다는 계열의 단어 hospitality라는 단어를 했는데 이 단어랑 비교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hostility가 되나요? 이렇게 쓰면 얘는 무엇의 명사형이냐면 예의 명사형이에요. 자, 이놈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다시 다룹니다. 다음 시간쯤에 다시 다룰 텐데요. 무슨 뜻이냐면 의외로 비슷할 것 같은데 얘는 굉장히 적대적인이란 뜻이 되겠어요. 됐죠? 자, 앞으로 이 단어는 두루두루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2번 하다 옆에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2번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는 거를 통원치료라고 합니다. 통원치료. 그러면 통원치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환자는 환자인데 밖에 이미 병원 밖에 나와 있는 환자니까 아웃을 붙여서요. 아웃페이션트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보라리입니다. 써머리 하는 시간이에요. 보라리에 집어넣어서 집에 룰루랄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앞에서 배운 단어를 이용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왜 광란의 열기 그런 단어 공부한 적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인간의 약간 광적인 느낌이죠. 미친 느낌이에요. 슈팅을 붙여서 스프레이를 쓰면은 여러분 스프레이 자체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뭔가 좀 지나치는 느낌이 있는 것 뿐인데 슈팅을 붙이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란 좋은 표현이 되었고요. 아주 끔찍한 일인 거죠. 자,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쇼핑 스프레이 이러면 이게 소비 열기가 될 거고요. 만약에 바잉 다음에
집에 혼자 있는지, 자, 빈지 붙였어요. 그러면 구매 열풍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류라고도 하죠. 어떤 열기, 열풍, 한류일 때는 웨이브 쓰면 되고요. 말 그대로 그냥 열 쓰면 돼요. 열, fever. 너도 굉장히 핫한 열풍이 되겠고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막 몰려오는 유행은 여러분 fad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뜨끈뜨끈하다. 그러면은 정말 그게 굉장히 유행이다. 그러면 older, 분노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raise를 넣어도 된다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게 기승을 떨칩니다. 극성입니다. 그럴 때는 이 단어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rampant라고 표현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관계자입니다. 관계자 그러면 일단은 사람일 거니까 people이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관련이 있는 사람이니까 involved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요. 관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표현도 괜찮아요. concerned도 괜찮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 이거 보세요. 자, authority란 단어가 authority 이게 권력, 권한이란 뜻인데 authorities 그럼 구체화돼서 관계 당국이란 뜻입니다. 힘이 있는 그런 당국을 말해요. 공무원들. 그럼 authorities 힘이 있는 부처죠. authorities concerned 이러면 이게 관계 당국의 원래 제대로 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prescribe penalties랑은 무슨 뜻이겠어요? 페널티는 아무리 봐도 약이 아닌데 이게 처방이 되나? 여러분 그렇죠? 프리스크라이브는 처방하다는 뜻도 있지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정하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맥락으로 쓸 땐 주로 그런 거예요. 규정하다, 지시하다는 뜻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기호나 성향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아까 버벅인 자 inclination이 있고요. 두 번째는 bent, 구부려져 있는 거. 세 번째는 aptitude란 단어까지도 역시 기호이자 성향이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기호가 있고 성향이 있는 거 뭐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니까 be prone, 그 다음에 be disposed, be likely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to가 붙습니다. 이게 투부정사이기도 하고 전치사이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일 때 대명사는 아까는 돌보다란 단어로 등장했었어요.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명사형 tendency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